뉴저지 공무원들의 완전 업무 복귀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야외 식당 시설 등을 철거하려는 발표와 함께 이를 위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뉴욕주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직장 내 직원의 마리화나 약물 검사를 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저지주가 지난해 학자금을 지원한 소로미비 대학생 수가 1,1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민의 50%는 최악의 유행병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조사 때보다 소폭 줄어든 것입니다. 오늘 뉴저지주 테너플라에서 해외 최초 한국의 날 선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의사 12명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음모론 등 가짜뉴스로 확산한 주범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한 렌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 공무원들의 완전 업무 복귀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뉴스12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8월 뉴저지 공립학교와 주정부 직원 등 약 20만 명의 공무원들은 10월 18일까지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거나 매주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전원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무 복귀 시한인 지난 18일 현재 많은 공무원들이 정상 출근을 기피하고 원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에 대해 백신 접종 거부자들은 매주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조건을 선택한 직원에 대한 대책 결정이 늦어지고 있어 업무 복귀가 지연되고 있다며 부서별로 단계적 대면 근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서의 공무원 6만 4천여 명을 1차로 대면 근무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난 월요일 대면 근무를 시작한 부서별 직원은 주지사 사무실과 아동 및 가족부 6,600명, 자동차위원회 1,500명, 노동부 3,000명 등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실업수당 지급 업무 등을 처리하는 원스톱 직업센터는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어 민원인들이 예약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크리스틴 코라도 이와 관련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주정부는 첫 번째로 문을 열고 민원인이 전화를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직업센터와 같은 주요 사무실이 풀타임으로 문을 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라도 의원에 따르면 뉴저지주 일부 부서는 민원인들에게 2022년까지 사무실 문이 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뉴욕시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야외 식당 시설 등을 철거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은 가운데 야외 식당 시설 영구화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소송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 드블라주 뉴욕시장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뉴욕시 5개 보로 내 야외 식당 시설을 점검하고 허가받은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경우 철거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교통국도 코로나19로 오픈 레스토랑이 시작되면서 설치된 약 1만여 개 야외 식당 시설에 대해 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DOT 관계자는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주차 공간을 침범하는 이유 등으로 24개의 야외 식당 시설에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 시민들에게 보행이나 운전에 방해가 되는 야외 식당을 발견할 경우 311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식당 측 이익단체인 뉴욕시 접객연맹 측도 방치된 시설 철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표준화된 야외 식당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야외 식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영업이 중단됐던 식당 실내 영업을 되살리고자 오픈 스트리트와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에 따라 설치돼 왔습니다. 하지만 식당 영업이 정상화된 현재 도로 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심지어 올해 3월에는 맨하탄에서 차량이 야외 식당 구조물을 덮쳐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정부는 지난해 9월 오픈 스트리트와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 이에 반대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맨하탄과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23명의 뉴요커들이 18일 오픈 레스토랑의 영구화로 인해 쓰레기와 해충 문제, 주차난으로 인한 거주민 불편 등의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 교통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부 대변인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까지 교통국은 24개의 야외 식당을 철거하고 이 가운데 8건은 규정 미준수,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거나 버려진 시설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뉴욕주에서는 고용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직원의 마리화나 약물 검사를 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뉴욕주 노동국은 기후용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 직장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제정된 뉴욕주 마리화나법의 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직원들이 직장 외부 근무 시간이 아닐 때 마리화나를 흡연한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이들을 차별 대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약물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 직원이 법적 연령인 21세 미만이더라도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직원의 마리화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전반적인 작업장 및 업무 지장을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증거 제공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약물 검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 연기 등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징후만으로는 직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주는 식사, 휴식, 대기 시간을 포함한 모든 근무 시간 동안 마리화나 사용과 회사 내 마리화나 소지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 및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경우 회사 작업장이 아닌 직원의 개인 거주지로 간주돼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에 지장을 보일 시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 직원의 마리화나 약물 검사 양성 반응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주는 많지만 약물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주는 뉴욕주가 최초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지난해 학자금을 지원한 소로미비 대학생 수가 1,1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세연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고등교육지원국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뉴저지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대학생 1,162명이 주정부의 학자금 보조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가 지원한 학자금 보조액 총액은 약 700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서류미비 학생에게도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을 부여한 드림 법안을 발표한 첫 해인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수혜자 수는 55%, 총 보조금은 8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드림 법안은 뉴저지 고교를 3년 이상 재학한 후 졸업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대학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드림 법안을 이용하는 수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자금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높습니다. 이는 주정부의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은 뉴저지 소재 서류미비 학생이 여전히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류미비 학생들은 연방정부의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에 더욱이 주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이 뉴욕을 강타한 지 약 20개월째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뉴욕 시민의 50%는 최악의 유행병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조사 때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입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젠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소지하고 다니며 안전규칙 아래 레스토랑이나 식료품점에 가는 것에 어느 정도 적응한 뉴욕 시민들이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 사태에 대한 재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에나 칼리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에 달하는 뉴욕 시민들이 팬데믹의 최악의 시기는 끝났다고 생각한 반면 36%는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지난 6월 조사된 결과보다 비관적인 견해입니다. 당시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답한 낙관적인 뉴욕 시민은 68%, 그렇지 않다는 비관적 답변을 내놓은 뉴욕 시민은 17%였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시민들은 코로나19 시대로 인한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91%의 뉴욕 시민들은 외출 시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는 지난 6월 조사 때 73%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78%의 뉴욕 시민들은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91%는 식료품점에 가는 것에 대해 편안하다 또는 매우 편안하다라고 답했으며 73%는 식당 실내에서 취식하는 것에 대해 61%는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57%는 영화를 관람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함 또는 편안함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스포츠 행사나 브로드웨이 쇼 참석에 관한 적응도도 각각 52%와 5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뉴욕 성인 7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3.8%포인트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0월 21일 오늘은 미국 50개 중 처음으로 뉴저지주가 한복의 날로 선포하고 이를 기념하기로 한 날입니다. 뉴저지의 테너플라이시와 재미 차세대 협의회 AAYC가 주최한 오늘 한복의 날 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And happy Hanbok Day. 오늘 테너플라이 하울러파크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서는 국적과 인종, 나이 불문 많은 사람들이 오색 빛깔의 한복을 입고 참석해 한복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So, State of New Jersey Executive Department proclamation. Whereas the hanbok is the traditional attire of the Korean people, and whereas the origin of the hanbok can be traced back to 2333 BC, when the legendary god king Dangun founded the first Korean kingdom of Gojoseon. 9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뉴저지주는 최근 미 전국 50개 주 중 처음으로 올해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 19일 상하원 합동으로 채택했습니다. 일단 4월에 매년 10월 21일 날 한복의 날을 지정을 하는 선포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2의 한복의 날, 클로스터시의 한복의 날이 생기고 이제 오늘은 뉴저지에서 한복의 날이 뉴저지 전체에 생기는 선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AYC 대표로서 매년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활발하고 더 그 2세들과 3세들이 알아갈 수 있는 한복의 날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타미 머피는 본 행사에 앞서 해외 최초 또 미 전국 최초로 한복의 날을 선포하게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We are really honored and proud to celebrate our diversity here in New Jersey and be the first overseas country, if not state, to recognize Hanbok Day. This day on October 21st is an incredibly special one, and we hope that this helps to share the diversity of our world and to celebrate the excellence of Korean culture and the beauty of the Hanbok. 이 자리에는 용포를 입은 고든 존슨 주 하원 의원과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 포졸의 옷을 입은 앤서니 큐러턴 버겐 카운티 셰리프, 또 왕비의 용포를 입은 엘렌 박 주 하원 의원 후보와 샤마 하이더 후보 등이 자리했습니다. 마크 진나 테너플라이 시장과 그의 부인도 각각 신랑 신부의 전통 혼례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이들은 다가오는 11월 본선거에서 한인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해 줄 것도 독려했습니다. 이게 우리 나라의 한복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 정치들, 뉴저지 정치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늘 한국 사람 한복데이라고 푸셨습니다. 꼭 저기 나와서 투표를 해야지 우리 한국 사람 목소리가 더 크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투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나와서 꼭 투표해 주세요. 뉴저지의 테너플라이시를 해외 최초로
그다음 클러스터시까지 총 2곳의 소도시에서 한복의 날이 제정됐지만 미국 50개 주 중에서 한복의 날을 기념하기로 한 것은 뉴저지주가 처음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친 의사 12명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음모론 등 가짜뉴스 확산의 주범으로 속속 드러났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런던에 분부를 둔 디지털 혐오 대응센터 CCDH는 최근 가장 영향력 있는 코로나19 거짓 정보 전파자 12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인 크리스틴 노스롭은 아이비리그 명문대 산부인과를 거쳐 지상파 TV의 간판 톡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종종 등장해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2014년에는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 100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CNN은 노스롭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온상 중 하나라며 노스롭과 같은 의사가 백신 접종 거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트위터 등 인터넷 공간에서 백신 접종자는 모두 2025년에 죽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자신이 개발한 크림으로 자폐증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의료 당국에서 현대판 사기극이라며 2차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영양학자인 레샤드 버터 박사는 백신을 맞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5년까지 사망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인구 감소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8만 8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위터에 코로나19가 계획된 음모라 썼습니다. 몬타나주 출신의 애니 부카색 박사는 개업 이사입니다. 그는 여성이 백신 접종을 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불임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몬타나주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는 최근 2,0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부카색은 백신 접종 거부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CNN은 이처럼 유명인들이 거짓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데는 소셜미디어가 한몫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타리의 경우 페이스북에 의해 계정이 삭제되기 전 12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이들의 주장이 무차별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 일원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한 렌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일원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해 온라인에 가짜 렌트 매물을 싼 값에 올린 후 선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가 일고 있습니다. 20일 뉴욕주 국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실제 매물 정보를 조작해 낮은 가격 등으로 세입자 등을 유혹해서 선금을 챙겨 잠적하는 사기 일당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렌트 매물을 내놓을 때 실제 부동산 중개인처럼 보이기 위해 중개인 라이센스까지 위조해 올리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 달치 렌트비와 보증금 등을 프리페이드 데비카드, 모바일 현금 거래 앱, 와이어 트랜스퍼 등 추적이 불가능한 결제 수단을 이용한 탓에 피해 회복이 더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 방지를 위해 뉴욕 주정부 사이트에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센스를 실제 취득한 사람인지 확인할 것과 관심 매물이 실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것, 프리페이드 데비카드, 와이어 트랜스퍼, 모바일 현금 거래 앱 등으로 돈을 보내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렌트비가 저렴한 경우 의심해 볼 것과 은행 계좌 정보, 소셜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을 함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은 렌트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 소비자보호국은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뉴욕주 렌트 사기 피해액이 17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오는 11월 2일 치러지는 뉴저지 본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학교 내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일시 예외 규정을 둔다는 행정명령을 19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저지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으로 혼란을 빚은 것을 두고 나왔으며 학교의 다른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앞으로 뉴저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이지패스로 통행료를 결제하면 모바일 앱으로 요금 징수 내역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 턴파이크,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아틀랜틱 익스프레스 등 뉴저지 유료 고속도로에서 이지패스로 통행료를 지불하면 24시간 내 운전자의 모바일 앱으로 결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 이지패스 앱을 다운로드 받은 운전자는 통행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조지 워싱턴 브리지나 링컨 터널 등 뉴욕 뉴저지 항만청 관할 유료 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북부 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 인근의 메도랜즈 복합단지에 대형 컨벤션 센터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메도랜즈 상공회의소 측은 약 12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대형 컨벤션 센터, 청소년 아마추어를 위한 다목적 경기시설과 호텔, 주차 건물 등을 짓는 건설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3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전시 공간, 10만 스퀘어피트의 회의실과 휴식 공간, 6만 스퀘어피트의 이벤트 공간 등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KCC 한인 동포회관이 다음 달 12일과 13일 양일간 대학 입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본 건물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입시 전문 학원 프레스티지의 이영호 대표가 강사로 나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대학 입시 변화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합니다. 이어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는 김정현 이스트 클러스천 고교 수학 경제학 교사가 강사로 나서 대학 어드미션 파일과 학년별 대입 준비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KCC 한인 동포회관 전화번호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